폐암은 빨리 발견되는 게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갑상선 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이 이제 높은 암종이었는데 이제 그런 암종들을 넘어서 1년에 신환이 3만 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진단이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폐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중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정수입니다. 사실 제가 2014년도에 호흡기내과 조교수로 발령받을 때는 1년에 폐암 신환이 2만 명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25년, 24년 그때쯤 발표된 자료를 보면 1년에 신환이 3만 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는 걸 생각했을 때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고 점점 더 폐암 신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갑상선 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이 이제 높은 암종이었는데 이제 그런 암종들을 넘어서 폐암 1등이라는 이제 보고도 있고요.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한 80% 정도는 조기에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폐 자체는 통각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심부에 암이 발생하거나 하면 객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말초부에 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그쪽으로는 통각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어려운 암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수 교수님 말씀처럼 폐암은 빨리 발견되는 게 어렵습니다. 위암 생각하면 위 내시경하면 되죠. 그리고 대장암, 대장 내시경하면 되는데, 폐라는 장기가 그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폐암이 증상이 생겨서 발생하면 다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많이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폐암은 사망률 개선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딱히 다른 방법은 없었고, 이제 저설량 CT 검진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설량 CT를 찍고, 저설량 CT는 방사선량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방사선이 굉장히 낮습니다. 고위험군에서 1년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폐암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고, 발견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호흡기내과 또는 흉부외과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수술할지 말지, 조직검사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5대암 검진이라고 했죠. 위암,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이렇게 이제 검진을 했는데 정부에서 폐암을 넣었습니다. 고위험 환자분들 폐암 조기 검진 검사를 했을 때 사망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고위험 환자분들,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이죠. 흡연력과 나이를 이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에서 20감년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보건소 근처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경각심이 있는데, 흡연을 안 하고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간혹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오냐면 직장 검진해가지고 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설량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위해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찍어보는 게 조기에 발견하는 확률을 높이는 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자 폐암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10명 중에 4명이 여성 폐암, 그 중에서 대부분 비흡연 여성 폐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흡연 여성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은 세포 종류를 일단 크게 나눠야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인가 소세포 폐암인가에 따라서 주된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소세포 폐암은 일단 예전에는 수술의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임파선 전이가 없는 조기에 발견이 되면 소세포암도 수술의 역할이 있고 완치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은 세포 종류랑 그 다음에 병기, 특히 병기가 중요한데 수술만으로 완치로 이어지는 1기 같은 경우에 수술액이 굉장히 크고요. 2기부터는 항암과 수술의 이렇게 병합, 그리고 방사선에 조합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3기까지는 저희 수술의 역할이 있는데 3기 후반이나 4기로 넘어가면 수술 역할이 굉장히 극히 떨어지게 되고요. 수술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신치료, 항암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효과적인 약이 있으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1기 후반부터 2기, 이제 3기 넘어갈수록 재발이 이렇게 많아지는, 특히나 이제 폐암 같은 경우 재발을 하면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이 있으면 1기 후반이나 2기라도 항암 치료 같은 전신 치료를 하고 수술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30대, 40대 젊은 여성분들이 폐암 4기, 3기, 2기 이렇게 오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억울해 하세요. 나는 평생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폐암이냐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가 몸에 들어가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실 이제 암세포를 유발하게 하는 건데,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세포 주기를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세포도 커지고 죽고 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우리 몸에 세포가 부족하다는 그런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유전자가 그 신호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부족해서 세포를 더 분화하고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반응들이 생기는데, 세포의 주기에 관여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신호 자극 없이도 막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세포가 만들어지면 덩어리가 형성되겠죠. 그거를 의사들은 이제 암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동아시아인들, 중국, 한국, 일본, 요 동아시아인들에게는 특이하게 EGFR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인들은 한 10몇 % 정도밖에 안 되고, 한국인들은 이제 보고마다 좀 다르긴데 30%에서 많게는 50%까지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고 하고, EGFR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고, 다른 문헌을 보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초기 폐암이나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조금 진행된 폐암에서 모두 다 EGFR 유전자 변이가 선암이라는 암에서 40% 정도는 발견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알크, 로스1 등등의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EGFR 유전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의사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확정된 병기가 1기면 재발률이 한 1기 초반 한 10% 내외고, 후반은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보고를 합니다. 1기라도. 근데 치료는 수술로 끝이거든요. 2기로 넘어가면 뭉뚱그려서 한 40% 전후, 3기로 넘어가면 한 60% 전후까지 재발률이 올라갑니다. 1기 후반부터는 재발률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수술적 치료가 환자분한테 편안하게 하고 기술력이 올라가고 하는 것과 별개로 암의 그런 특징을 봤을 때는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전신치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술은 안전거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암은 암 세포 하나에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경계 부위를 현미경으로 세포 단위까지 확인합니다. 다 없으면 완전 절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경계면이 깨끗해도 재발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몸속에 떠돌고 있는 세포들이 있을 수 있고, 병기가 높을수록 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같은 전신 치료가 필요하고, 그거를 해야만이 떠돌고 있는 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효과적인 항암 치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면역 항암제라든지 표적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이제 올라가면서 예후가 개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효과적인 전신 치료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표적 항암제라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 중에서 국내 허가받은 약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약을 다 쓸 수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머티닙이라는 타그리소라는 약을 저희가 쓰고 있고, 안타깝지만 보험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환자들에게 그 약을 쓰는 게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정도까지 재발 없이 생존하시면 완치됐다고 표현을 하고, 위험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포 하나에서 크게까지 이렇게 자라는데 보통 1,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위험 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적극적으로 영상 검사를 하면서 재발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 간격을 조금 늘려가지고 6개월, 1년 이렇게 늘려가지고 5년까지는 정기적으로 보게 되고, 5년이 지나면 완치됐다, 환자분들이 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10년까지는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오시게 하거든요. 10년까지 보고 10년 지나면 이제 졸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이 되신 분들한테는 일단 병기가 임상병기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에요. 임상병기가 2기, 3기 수술을 할 수 없는 병기일 때는 임상병기만 가지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는 수술 끝나고 확정 병기가, 특히나 임파선 전이 여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 일단 진단이 되면 내가 몇 기일까 이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치료 방법이 많이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은 수술도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항암제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영역도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지금 폐암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예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암이 진단되면 많이 속상하시고 막 엄청 이제 걱정되시고 하시는데 주치의와 잘 의논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되고요.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다고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